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인간과 자연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성립할까요? 인간과 자연이 맺어야 할 바람직한 관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은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기 위한 첫걸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시간에는 인간이 과연 어떤 자연관을 가져왔는지 살펴보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연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볼까요? 먼저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자신의 자연관을 근거로 들어 설명해 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자, 준비되었나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먼저 가람이와 하누리가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살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룰루루루루. 하누라, 무슨 좋은 일 있어? 가람이구나. 나 이번에 시험 점수 올랐다고 엄마가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바꿔주신다고 했지롱. 아, 그렇구나. 근데 너 전화기 교체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 내가 전화기를 언제 바꿨더라? 1년 정도 된 것 같네. 그러니 얼마 안 된 건 아니지. 1년밖에 안 된 전화기를 벌써 교체한단 말이야? 너무 금방 바꾸는 것 같다. 요즘은 나온 지 1년 된 스마트폰도 벌써 구형 소리를 듣는다고. 그건 그렇지만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바꾸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던데. 어? 스마트폰 사용이 왜?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수업 시간에 들었는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필수 광물인 콜탄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고릴라의 서식지가 무분별하게 파괴되고 있다더라고. 서식지를 잃은 고릴라들은 낯선 환경으로 내몰려 아파하고 있고. 아, 스마트폰의 생산 과정 속에 그런 아픔이 숨겨져 있었구나. 그렇다면 고릴라들을 위해 당장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아야겠는걸? 아, 아니지. 지금 와서 이 편리한 스마트폰을 안 쓸 수도 없는 거잖아. 그렇지만 사람들 편하자고 고릴라들을 그렇게 함부로 희생시킬 수도 없지 않을까? 물론 무분별한 희생은 안 되겠지만 스마트폰처럼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를 위해서는 동물의 희생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내 생각은 달라. 스마트폰이 인간에게 필수적인 도구도 아닌데 단순히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동물을 희생하면서까지 사용하는 건 잘못인 것 같아. 편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할 때 필수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하는 분들도 많다고. 아니, 그렇게 쉬운 문제를 가지고 뭘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니? 어머, 놀라라! 놀라라!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를 몰라? 아, 이런 섭섭하군. 내가 바로 근대 과학혁명의 방법론을 제시한 프랜시스 베이컨이야. 베이컨. 베이컨이요? 먹는 베이컨 말고요? 먹는 베이컨 말고 프랜시스 베이컨. 아, 근데 아저씨는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 고릴라가 희생돼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무분별한 희생은 안 되겠지만 스마트폰이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다면 당연히 동물이 희생을 감수해야지. 원래 인간에겐 이성의 힘으로 자연을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란다. 거봐, 인간을 위해 자연을 이용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고 개발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면 오늘날과 같은 찬란한 인류의 문명은 결코 이룩될 수 없었을 거다. 스마트폰도 나올 수 없었을 거고. 무분별한 개발은 막아야겠지만 인간을 위해 자연을 개발하는 걸 결코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예끼 이 사람아! 듣자 하니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구만. 자연을 이용, 개발, 어쩌고 저쩌지? 할아버지는 또 누구세요? 나를 몰라? 내가 바로 장자란다. 장자. 장자요?
그래, 장자. 중국 고대 도가의 사상가 장자 몰라? 수업 시간에 이 헤레비에 대해서도 안 배우고 뭐 한 게야? 저희가 아직 중학생밖에 안 돼서. 중학생이라고? 어이, 선생님들. 요즘은 중학교 때 나에 대해 안 배우는 건가?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럼 베이컨 아저씨와 반대로 고릴라를 희생하면서까지 스마트폰을 만드는 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인간이 자기 편하자고 고릴라를 희생시키는 건 자연의 순리를 따르지 않고 인위적으로 행동하는 거란다. 그건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니야. 아,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다 거대한 자연의 일부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야 한단다. 그런데 자연의 순리는 모든 만물이 화합하여 살아가길 원하지. 할아버지, 저도 한마디 해야겠네요. 할아버지 말씀대로 인간이 그렇게 자연에 순응하고만 산다면 어떻게 자연을 제대로 이용하고 개발할 수 있겠어요? 인류가 지금까지 이룩한 찬란한 문명도 결국은 인간이 자연에 굴복하지 않고 그걸 적극적으로 다스리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이복의 젊은 양반. 자네처럼 자연을 이용하려고 드는 사람들 때문에 고릴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아니, 할아버지,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그건 사람들이 너무 욕심을 부려서 그런 거지 개발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인간을 위해 자연을 이용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는 거라고. 뭐라고요? 두 분 다 그만하세요. 저희 같은 어린 학생들 앞에서 그렇게 싸우시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뭘 배우겠냐고요. 그건 그렇구나. 내가 너무 흥분한 듯하네. 그러게, 나도 미안하게 됐네. 암튼 그건 그렇고 장자 할아버지와 베이컨 아저씨의 말씀 모두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우린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 거지? 그러게.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나니 고릴라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건지 더욱 헷갈리게 돼버렸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함께 고민해봐요. 학습 정리. 영상을 잘 보셨나요? 영상 내용을 토대로 아래 물음에 답해봅시다. 가람이와 하누리가 고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스마트폰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직접적인 문제는 무엇인가요? 가람이와 하누리는 각각 스마트폰 생산을 위해 자연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아래 대화 내용을 읽고 누구의 말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의 생각이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연은 인간에게 순종하고 정복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거대한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소중히 여겨 인위적으로 변형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연을 이용해야만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베이컨 아저씨와 장자 할아버지의 상반된 주장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을 밝히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여러분의 입장을 잘 정리해봤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좀 더 심화하는 의미에서 다음 대화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연은 일정한 목적이나 의도를 위한 것이라는 믿음이 타당하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을 위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동물은 자연의 과정에서
인간이 사용하도록 운명 지어졌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동물을 죽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부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나고 저것이 소멸함으로 이것이 소멸하는 법입니다. 고로 자연이 있기에 인간도 존재하는 법이거늘 어찌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디언은 이 땅의 모든 것이 신성하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대지의 일부이고 대지 또한 우리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죠. 들꽃은 우리의 누이이고 술록과 말과 독수리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인디언 분들도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군요. 우리 동학민들도 천지 만물이 모두 하늘님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물을 먹는 건 곧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 것이죠. 그러하니 우린 일생 다른 사물을 무고하게 해야만 안 됩니다. 물론 다른 생물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성을 가진 인간만이 자율적이고 도덕적인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인간과 자연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인간만이 윤리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천지 만물 중 인간이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물도 엄연히 지각 능력과 감각 능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간과 마찬가지로 보호받을 도덕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생명은 생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고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들 대화의 중심 주제는 무엇인가요?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묶어보고 각각의 주장이 무엇인지도 정리해봅시다. 앞에서 실시한 활동들의 근거로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해보고 적어봅시다. 오늘은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위해 자연을 함부로 이용해서도 안 될 것이고 문명의 발전을 포기한 채 자연을 그대로 놔두기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바람직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란 끊임없는 대화와 균형 유지를 통해 성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태도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